亲爱的听众朋友大家好我是全熙在 여러분 어서 오세요. 중국어 가사와 명대사 5월 1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권희재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같이 힘내서 공부해 볼게요. 일단은 190강의 노래 배웠죠? 그 전에 189강에서 배웠던 내용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습해볼 표현은요. 나날이 나빠지다 라는 표현입니다. 제목에도 넣어드렸었는데요. 一次不如一次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一次不如一次. 요거를 아예 묶어서 외우시라고 묶어서 해석하시라고 말씀드렸죠. 不如가 여기서는 약간 다른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一次不如一次. 나날이 나빠지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一天不如一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매일매일 나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一年不如一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나빠진다 해서 갈수록 나빠지는 것을 一次不如一次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임박되죠. 快什么什么了 이거를 사용하셔서 快一年了 快一年了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快와 러 사이에는 일단은 동사수러가 들어가는 게 기본인데요. 이런 식으로 1년이라는 명사가 들어가서 快一年了 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요. 快一年了 한 번 더 快一年了 그래서 여러분도 듣고 따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복습할 표현은요. 서두르실 필요가 없으세요. 不用着急라는 표현입니다. 不用着急不用着急您二位也不用着急라고 얘기했었죠. 서두르실 필요가 없으세요 라는 표현이었고요. 不用着急 그 밖에 복습할 단어로는요. 시험지를 얘기하는 卷子 卷子라는 단어 시험지를 채점하다 改卷子改卷子 또는 수학 시험지 数学卷子 그래서 卷子를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몸이 늦게 풀리는 것을 慢热 慢热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有些孩子他慢热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애들은 조금 늦게 발전하기 시작해서요. 몸이 늦게 풀려서요. 라고 慢热 라는 단어 살펴봤죠. 마지막으로는 忙이라는 단어가 바쁘다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忙着做什么 바쁘게 어떤 일을 하라는 동사처럼 쓰여서 那你忙 가서 일 보세요. 바쁨 그것을 하세요. 那你忙 이렇게 또는 你先忙吧 이렇게忙이 동사를 쓰일 수 있더라 라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조금 봐야 될 포인트였습니다.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요. 드라마 6편 6화에서 37분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쭉 이어지는데요. 거기 볼 거고요.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23쪽 맨 하단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有些孩子他慢热 어떤 애들은 몸이 늦게 풀려서요. 他开窍比别人就晚一点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트이는 것이 깨이는 것이 조금 늦어요 라고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어요.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到了高二呢他只要稍加努力后来者居上了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부터 보실 거예요. 자, 到了高二呢 하면은 고2가 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애들은 고1이에요. 드라마에 나오는 친구들이 1학년인데 2학년이 되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러도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던 가정법의 러죠. 到了高二呢 하면은 고2가 지금 된 게 아니라요. 고2가 되는 그 상황이 완료되고 나면, 발생하고 나면이라고 해서 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가정법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到了高二呢 고등학교 2학년 되면요 어머님 他只要稍加努力 자, 只要라는 단어 뭐뭐 하기만 하면 이란 뜻입니다. 稍加努力 이거 하기만 하면이 되겠는데요. 稍加했을 때 稍는요 조금 약간이란 뜻입니다. 加는 더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稍加努力 노력을 조금 더 하면요.
노력을 살짝 약간만 더 하면요. 后来者居上了 라고 얘기하시네요. 后来者居上 요거는 5글자 묶어서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后来者에서 끊어집니다. 后来者무슨 저 하면은 사람이란 뜻이죠. 저는 놈자, 사람자라는 한자입니다. 后来는 뒤후자, 올레자, 그래서 뒤에서 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처진 사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后来者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쥐라는 단어는요. 동사고요. 어떤 위치에 놓인다란 뜻입니다. 한국어로는 거라는 한자인데요. 어딘가에 속하거나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할 때 이 쥐라는 단어를 씁니다. 쥐상 그러면은 상이 위쪽이니까 위쪽을 차지한다. 우위를 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后来者居上 묶어서 해석하면 뒤따라오던 뒷사람이 앞사람을 추월해서 앞사람을 이겨서 위쪽, 상 쪽을 차지한다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던 애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어머님.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는 거고요. 이 后来者居上이라는 것은 중간에 저를 빼고 4글자로 쓸 수 있어요. 后来居上, 后来居上이라고 아예 사자성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后来者居上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后来居上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어쨌든 뒤따라오던 사람이 앞서서 추월해서 더 우위를 점한다 라는 뜻이 되고요. 이 대사할 때 선생님 보시면은 他只要稍加努力 에이? 이런 말 들어가요. 에이? 어머나? 뭐 이런 거죠. 어머? 뒤따라오던 애가 이길 수도 있죠. 이렇게 에이? 라는 어떤 추임새 같은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대사이기도 하고요. 방금 살펴봤던 只要라는 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 있으신 분은 24쪽 보시면 되고 없으면 일단 듣고 한번 이해를 해보실게요. 자, 只要 A, 就 B, A, B는 알파벳이죠. 只要 A, A 하기만 하면 就 B, 바로 B 한다. 그래서 A가요. 뒤에 나오는 B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유일한 조건으로 인해서 뒤에 나오는 B라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어떤 구문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只有 같은 경우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자, 예문 볼게요. 只要努力就能得到6级. 이거는 HSK에 관련된 내용이죠. HSK는 6급이 가장 높습니다. 只要努力 노력하기만 한다면 A가 누리가 되는 거죠. 노력이라는 유일한 조건이 생기면요. 就能得到6级. 자, 得到 얻는다란 뜻이고요. 6级 6급이 되겠습니다. 就能得到6级 하면은 6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누리라는 조건이 있으면 바로 得到6级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근데 사실 6급 같은 경우는 굳이 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6급은 전문가 등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4급까지 따시면 좋고요. 조금 욕심내면 5급 정도 따시면 괜찮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볼까요? 只要有决心就没有做不成的事. 자, 只要有决心 이제 하나의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决心이란 단어는 한글로 결심이 되죠. 그래서 有决心 결심이 있어요.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只要有决心 결심만 있다면 就没有做不成的事. 没有 하고 뒤에 是 하고 짝꿍이죠. 没有事 일이 없는 건데요. 중간에 做不成的 라는 말이 是 일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做不成 가능보어입니다. 做 하다, 成 완성되다, 이루다. 원래는 做成 이렇게 두 글자가 한 묶음이죠. 做成 어떤 일을 해서 성공이 되는 건데요. 가운데 뿌가 들어가면서 그럴 수 없다 라는 가능보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做不成 하면 이룰 수 없다, 성공해낼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做不成的事 하면은 이룰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앞에 没有가 붙었으니까요. 没有做不成的事 못 해낼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라는 뜻이 됐고요. 只要有决心 결심만 있다면 就没有做不成的事 못할 일이 없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只要 A, 就 B A 하기만 하면 B 한다, B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문이 생겨났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앞에 선생님의 대사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앞서가는 애들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如果现在一定要给他转学. 如果만약에요. 现在 지금 一定要. 자, 一定要는 묶어서 외우시면 좋죠. 세트로 많이 씁니다. 一定 반드시라는 부사고요. 야오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인데요. 一定要가 세트로 많이 나오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给他转学. 전학을 보내신다면, 전학시키시려면 那他可能还要花时间适应一个新的环境이라고 합니다. 나, 그러면, 그럼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죠? 나가 그, 저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문장 맨 앞에 쓰이면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되죠. 他可能, 자 여기서 可能은 아마도입니다. 可能은 가능이라고 써 있는데요. 중국어에서는 아마도란 뜻을 쓰입니다. 영어에 이제 maybe 같은 거죠. 걔가 아마도, 小씨가 아마도요. 还要花时间에서 끊을까요? 자, 还要는 또 뭐뭐 해야 한다죠. 还가 여기서는 또, 더, 게다가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花时间, 花时间, 화는 꽃이지만 동사로 쓰면 그쵸? 소비하다, 사용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많이 봤어요. 화는 어떤 사용해서 없어지는 것, 소모되는 것에다가 화를 많이 쓰죠. 주로는 지금 나온 시간, 시간이라든지 钱,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힘, 에너지 이런 거에도 쓸 수 있고요. 还要花时间, 또 시간을 소비해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돼요. 뭐 하느라? 适应一个新的环境, 이걸 하느라요. 자, 适应 우리 저번에 봤던 단어죠? 적응하다. 一个新的环境, 환경은 환경입니다. 근데 新的环境 그러면 새로운 환경이 되고요. 중간에 들어간 一个라는 양사는 중국 사람이 양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한국어로는 굳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适应이라는 동사와 环境이라는 명사가 둘이 짝꿍으로 쓰인다는 거. 适应环境 이런 거를 따페이라고 합니다. 따페이. HSK를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따페이. 어떤 동사가 어떤 명사, 목적어와 짝꿍을 좀 많이 이룬다. 그거를 아실 텐데요. 适应하고 环境하고 짝꿍으로 많이 쓰고요. 어쨌거나 이 문장은 전학을 반드시 보내셔야 한다면 애가 가서 또 적응하느라고 시간을 쓸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러느라 공부를 못할 거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说不定得不偿失呢 라고 하셨네요. 说不定 체크하고 외우실까요? 说不定 자, 说定 하면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로 딱 정하는 건데 아까처럼 뿌가 가운데 들어가서 또 가능보어의 부정 형태 뭐뭐 할 수 없다 가 되었고요. 说不定 하면은 정확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일지도 모른다. 아마 짐작하는데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일지도 몰라요, 어머님. 得不偿失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得不偿失 이것도 사자성어입니다. 묶어서 외우셔야 되고요. 得不偿失 여기에서 장이라는 단어는 보상할 상자입니다. 갚다, 보상하다 또는 뭐 변상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得에서 한번 끊으실 거예요. 得 얻을 득자죠. 얻는 것으로 不偿 보상할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失 잃어버리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한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끊으셔야 해석이 가능하고요. 得不偿失 그럼 이제 사실 이 네 글자 안에 주술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得가 주어가 됩니다. 얻는 것이 不偿 갚을 수 없다, 보상할 수 없다, 失 잃어버린 것을. 그러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이런 뜻이 생깁니다. 얻은 것으로서 잃어버린 부분을 채울 수 없다, 메울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得不偿失呢 라고 얘기하셨어요. 애가 전학 가면은 이 뭐 환경 적응하느라 공부도 못할 텐데 그럼 읽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요? 라고 최대한 전학을 안 보내시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说不定得不偿失呢 그러자 샤오씨 어머니가 刘老师啊, 아이 선생님 就听你的这么一说吧 라고 하십니다. 听你的这么一说 요거는 외우시면 좋은데요. 这么一说, 这么一说, 这么는 이렇게 란 뜻이고요. 一说 하면 한번 말하는 거죠. 그래서 这么一说 하면은 이렇게 말한다 란 뜻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你的
선생님의 이렇게 말하심을 팅 들었다는 거예요. 听你的这么一说. 이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네 말을 들어보니까 한국어로는 이렇게 해석되고요. 끝에 바가 있습니다. 이 바는 원래 제안하거나 권유하거나 또는 바하고 물음표 하면 추측의 물음 이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문장 가운데 바가 사용되는 경우는요. 이 문장 안에서 말을 잠깐 쉬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말을 잠시 쉬었다 가겠다 하는 그런 어기를 넣어주는 바고요. 해석은 안 됩니다. 그래서 就听你这么一说吧.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걸 좀 들어보니까요. 好像也有些道理啊 라고 하시네요. 好像 뭐뭐인 것 같습니다. 有些道理. 자, 여기서는 有道理가 한 묶음이죠. 有道理. 有道理. 따오리는 우리나라 말로 도리인데요. 요따오리라고 하면 일리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말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막 어떤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걸 막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중국 사람이 많이 하는 대답, 리액션이 바로 요따오리입니다. 뭔가 말이 되는 걸 딱 듣고 났을 때 很有道理. 요따오리.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따오리가 일리가 있네요 라는 뜻이고요. 중간에 시에가 들어갔습니다. 시에는 복수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세다오리. 일리가 좀 있네요 라고 好像 뭐뭐인 것 같습니다 까지 붙인 거죠. 就听你的这么一说吧好像也有些道理啊.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좀 도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不过他爸都已经都联系好了. 자, 不过 그러나 하지만 他爸 그러면 샤오씨의 아빠가 되는 거겠죠. 우리 샤오씨 아빠가요. 都已经联系好了. 자, 联系라는 것은 연락하다가 되겠습니다. 이거랑 많이 헷갈리시는 단어가 练习가 있죠. 练习하고 练 사성이 되는 练习 하면은 연습하다, 훈련하다 라는 동사고요. 지금 나온 것처럼 联系 하시면은 성조가 뒤집어지면서 联系 연락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중국어 배운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연습하다라는 练习 하고 연락하다라는 联系 하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고 뭐가 다른지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다시 외워주실게요. 한자도 다르고 성조도 다른데요. 발음이 병음이 같아가지고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어쨌거나 已经联系好了. 자, 동사 뒤에 好를 붙이면 잘 뭐뭐했다라는 결과 보어죠. 동사 뒤에 好는 완료되었으면서 만족되었음을 뜻합니다. 완료와 만족이 함께 더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联系好了 그러면 연락을 다 취해놨어요. 연락을 다 잘 해놨습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앞에 已经이라는 부사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애기 아빠가 벌써 연락을 다 해놨어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대사에서 또가 2번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구어, 회화하다 보니까 또가 자꾸자꾸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 我们就插办这个转学手续了 라고 하시네요. 我们, 저희가요. 插办. 자, 차라는 단어가 일성으로 나왔어요. 여기서는 대략, 거의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라는 단어도 발음이 3개 있는 다음자인 거죠. 먼저 지금처럼 차 일성으로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성 차 하고 읽으면 차이나다, 부족하다 또는 형편없다. 그래서 사성으로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라고 읽을 수 있죠. 차이 해서 이럴 때는 아이까지 붙어서 발음이 바뀌는데요. 차이 일성으로 읽으시면 임무, 업무 이런 뜻이 생겨서요. 추차이 하면은 출장 가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죠. 그래서 차이 이렇게 3가지 음이 있다라는 것까지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어쨌든 이 단어에서는 차 일성으로 쓰여서요. 거의, 대략, 반, 쇼쉬. 자, 반이라는 동사고요. 뒤에 있는 쇼쉬를 묶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반 쇼쉬. 이렇게 한 묶음인데요. 쇼쉬가 수속입니다. 수속. 그런데 수속을 하다라고 할 때 做手续라고 말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동사를 빤을 쓰셔야 돼요. 이게 앞에서 언급했던 따페이입니다. 짝꿍.
适应 环境이것도 짝꿍이고요. 办手续 이것도 짝꿍이고요. 아까 요道理 이런 것도 다 따페 짝꿍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수준이 올라오시면요. 단어를 외울 때 이 명사가 어떤 동사가 쓰이는지를 묶어서 외우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거나 办手续 하면 수속을 밟다, 수속을 하단데요. 중간에 这个转学 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这个, 이, 转学, 전학. 그래서 这个转学手续, 이 전학 수속을 차반 거의 다 해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我们就插办这个转学手续了. 저희가 전학 수속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선생님. 이라고 이제 부모님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실 거고요. 대사 한 번 더 들어보실게요. 到了高二呢，他只要稍加努力，哎，后来找居上了。如果现在一定要给他转学，那他可能还要花时间适应一个新的环境，说不定得不偿失呢。刘老师啊，就听你的这么一说吧，好像也有些道理啊。不过他爸都已经都联系好了，我们就插办这个转学手续了。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샤오씨가 꼼짝없이 전학갈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샤오씨를 구해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목요일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목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好，大家辛苦了，我们星期四早上6点半再见吧，大家加油，拜拜。